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갑자기 그 동영상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여러분한테 너무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제가 통역 일정이 잡힌 것들이 막 몰려 있어가지고 우리 수업 일정에도 보면 우리 저 뽕이가 지나가고 있는데 일정에도 보면 마지막에 이제 뭐 현장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동영상 이렇게 제가 쭉 한번 4번 정도 이렇게 그 실러버스에 써놨는데 그것들은 이제 다 컨펌이 돼가지고 제가 어떡하지? 그렇게 음, 이제 그럼 12일 날 가서 얘기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12일 날 갔을 때 그쯤에 19일께 그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오케이, 면담이란다. 대면으로 한 번 더 수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부터 이제 온라인 뭐 동영상으로 한다고 얘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9일 죽었던 게 그냥 또 살아나 버렸네. 그래가지고 또 갑자기 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19일 거부터 이렇게 제가 동영상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해도 그때그때 수업에 맞추어서 잘 꼭 빼먹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소련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하고 다음 주에는 뭐 제가 이제 교육을 한다고 실러버스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교육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 주가 아니라 6월 2일에는 또 이제 그때 주제를 정해서 제가 올려줄게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 보면 6월 9일도 제가 그때 그 일이 잡혀가지고 너무 연속으로 그렇게 하다가 16일 날 우리 기말을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와, 그러면은 16일 날 내가 여러분을 대면해서 보고 하는 수업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기말고사 보는 거는 여러분들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여러분은 그냥 시험 치느라고 정신없고 나는 그 감독만 하고 그래서 그거를 한 주 당길까 해요. 저 6월 9일 날 우리가 기말고사를 치르고 기말고사 이제 조교 선생님이 가서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치르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16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기말 시험에 봤던 거 제가 체크를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짚어보면서 마지막 시간에 또 하나 뭔가 의미 있는 꼭지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얘기를 하자면 19일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을 시점이죠. 19일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 동영상 듣고 우리 소련의 그 훌륭한 그 분의 얘기를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26일 날에는 교육에 관한 또 역시 좋은 되게 내용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교육의 어떤 틀을 깬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자라면서 항상 교육은 이런 건가 보다라고 우리가 경험한 틀 안에서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 근데 그 한계를 깨주는 그런 연설이어서 그 좋은 내용을 우리가 26일 날 하고, 그 다음에 6월 2일 날 그 기말고사 전에 마지막 수업을 하고, 6월 9일에 기말고사 치르고, 그 다음에 6월 16일 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걸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치면서 들어봤을 이 소련 사람이죠. 소련 군인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제가 공유를 눌러볼게요. 요거. 자, 잘 보이시죠? Forgotten History. 그래서 잊혀진 역사라는 제목입니다. So the man who saved the world예요. 전 세계를 구한 남자, 구한 사람의 이야기.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 페트로프라는 사람인데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라고 이제 읽도록 할게. 여러분도 봐서 알겠지만 사람의 판단력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AI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게 그 드러난
그런 꼭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골랐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유발 하라리가 AI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이 뭐더라? 어, 저기, 넥서스. 넥서스란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 꼭지를 가지고 한 11페이지 정도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저 로힝야족의 사태에서 봤을 때 그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걸 우리 인간이 정하는데 인간이 정할 때 너 그냥 이 사람들의 인게이지먼트를 최대화시켜라고 하는 간단한 명령어를 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비극적인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로힝야 사태에서 봤죠. 그리고 이제 페퍼클립 사고 실험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명령어를 주었을 때 아니면 프롬프트를 주었을 때 AI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정말 기우가 아니구나. 우리가 앞으로 신중하게 AI와 살아갈 방도를 고민하고 강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이렇게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어떤 자각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 그때 이제 유발 하라리가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에 한 3일인가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강연을 했고, 저희가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장점은 잘 알고, 우리도 지금 장점을 누리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어서 좋은 점만 생각을 하는데 그 뒷면에 가공할 힘이 숨어져 있다고. 그 숨겨져 있는 그 가공할 만한 위력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깨우치고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강연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굉장히 책을 읽으면서도 이제 울림이 있었고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서도 큰 울림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AI처럼 맹목적으로 목표만을 추구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봤다면 이 소련의 페트로프라고 하는 대령이 했던 일을 생각을 하면 정말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지 그래서 정말 전 세계가 핵전쟁으로 치달았을 수도 있었을 걸 이 사람이 막았다는 거를 사실 우리 아무도 몰랐잖아. 나도 여러분과 공부할 꼭지를 막 찾고, 여러 연자들의 뭐 연설을 듣고, 막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을 알게 된 거거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걸 더 널리 알리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내용에서 보면 이 사람이 이 직위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냥 정말 군인으로 자라서 그냥 명령에 복종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그때 우리는 3차 대전을 겪었을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보고자 해. 자, 하나씩 한번 보자. 자, 하나씩 이제 문장을 보면 The word hero is defined simply as someone who does something out of the ordinary. 자, 여기까지 끊을게. 영웅이라고 하는 단어는 simply as someone. 누군가를 단순히 그냥 정의하는 데 쓰입니다. 그 누군가 누구냐? 뭔가를 하는데 뭔가를 out of the ordinary라 그랬어. 여러분, ordinary 하면 일상적인, 평범한 그런 뜻이죠. 그래서 특별한이라고 하면 이 앞에다가 우리가 extra를 붙여. 그치? extraordinary 하면은 특별한이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내가 숨길게. 반대말은 extraordinary라고 한다. 근데 out of the ordinary라고 하면 그게 바로 extraordinary라는 말이지요. 뭔가 특별한 일, 뭐 비범한 일을 하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비범한 일을 그냥 해서 뭘 했느냐? To accomplish a difficult task니까 뭔가 어려운 일을, 그러니까 특별한 일을, 특별한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행위나 뭐 뭔가를 함으로써 어려운 일을 달성하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또 이렇게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달성을 하면 그걸로 영웅이냐? 그게 아니라 종종 at great personal risk라 그랬으니까 아주 엄청난 개인적인 위험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가 커다란 위험에 닥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불사하고 자기가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내서 큰 일을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Throughout history, 전체 역사에 걸쳐서 many people have earned that title.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칭호를 얻었죠. 자, 여기서 타이틀이라 그랬다. 타이틀, 우리가 생각을 하면 타이틀. 자, 이건 요색으로 표현할게. 그 칭호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되지만 타이틀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굉장히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죠. 가장 흔하게 자, Title of the book, Nexus. 책의 제목이야. 제목도 타이틀이고. 그 다음에 또 타이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좀 전에처럼 칭호. 그렇죠? 그래서 the title of the book is 뭐 Nexus고 그 다음에 칭호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She earned the title doctor after completing her PhD처럼 박사학위를 끝내고 닥터, 박사라는 칭호 아니면 학위를 나타내는 뭐 직함 이런 걸 얻었다. 할 때 칭호나 직함이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있는 게 타이틀이 자기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 그러니까 뭐 듀크, 공작, 배작, 뭐 베런, 남작 이런 어떤 영국에 있었던 유럽에 계속 있었겠지. 옛날 중세를 거슬러서 그런 귀족 자기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he inherited the title of duke from his father. 그러면 뭐 아버지로부터 공작 자기를 물려받았다. 그럴 땐 자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수 있을 거야. 몇 번씩 뭐 한두 번은 적어도 들어봤을 수 있는데 마지막의 타이틀은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싶은 게 바로 타이틀이 소유권이라는 의미의 타이틀이에요. 소유권이라는 의미로 타이틀을 쓰면은 타이틀십이라고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문을 들면 예문 중에 She hold a title to the property in her name 하면은 부동산 소유권을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녀는 가지고 있다. 이때는 타이틀이 소유권이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타이틀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구나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 자, 그 다음 문장을 이제 넘어가면 무엇이냐? 그 다음 문장은 음, During the Cold War. 자, 2차 대전 기간 동안, 2차 대전이래. 뭐래니? 냉전 기간 동안 there were many examples.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But one man became a hero not through combat heroics, but by risking his life to save another person.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영웅이 되었는데요. 그 영웅이 된 게 not through combat heroics. 그러니까 어떤 전투에 참여해서 영웅적인 행위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치? By risking his life. 자기 목숨을 뭐 바쳐서 아니면 위험에 걸고 자기 목숨이 위험한데 그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걸고 to save another person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자, 자기 목숨이 위험한데 그 자기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래. 다시 말하면 he risked his life or the life of million. 근데 이게 risk라고 하는 게 이거 AI가 그 자동으로 찍어준 거에서 risk라고 돼 있지만 문맥상에서 잘못 들은 것으로 보이죠. rescue겠지. rescued his life. 자기 그 목숨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목숨도 구했거든. 그래서 he rescued his life and the lives of millions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By simply not panicking in a very tense situation. 자, 단순히 아주 긴장된 상황에서 패닉을 하지 않음으로써,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음으로써, 공포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 근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되게 이상하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이 뭐였더라? 그치, 페트로프. 페트로프는 본인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인명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아주 긴장된 상황에서 그 공포에 빠지지 않는 것이었죠.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걸 한 걸음 뒤 물러서 생각을 하면 아주 긴장된 상황에서 냉정을 유지함으로써 이 말이겠지. 그치? 긴장된 상황에서 냉정을 유지해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who was Stanislav Petrov?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What made him perhaps the greatest hero in all of history? 자, 이걸 직역을 하면 무엇이 그 사람을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었을까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문장은 의역을 해야죠. 그쵸? 이 사람이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 됐을까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로 하는 게 부드럽죠. 음, 이 문장을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외국에서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이 오면은 왜 한국에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거든. 그러면 Why did you come to Korea? 그런데 그게 영어권의 사람이 들으면은 막 따지는 것처럼 들린대. 추궁하는 거? 못하라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너가 한국에 왔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우리말로 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영어로 why라고 그대로 직역을 해버리면 좀 약간 루드할 수도 있는 질문이 되어버려서 보통 영어를 좀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물어보냐면 What brought you to Korea?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 그래서 무슨 일로 한국에 오셨어요? 이게 훨씬 더 폴라이트한 질문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라고 하지 말고 무슨 이유로 What brought you to Korea? 이렇게 물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도 여기는 이제 직역을 하면 너무 좀 우리말로 들었을 때 뭔 말인지는 알겠지만 와 정말 영어 그대로 그냥 딱 갖다가 박아놨네라는 게 너무나 느껴지잖아. 들으면서 불편하고 이럴 때는 그렇죠. 어떻게 그는 이 사람은 위대한 영웅이 된 것일까요? 그다음 Why is he virtually unknown even in his own country? 라고 했어. 근데 왜 이 사람은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거의 사실상 virtually 사실상 자기 나라에서조차 그러니까 자기 조국에서조차도 이 사람이 잘 알려지지 않았대. 이렇게 영웅적인 행동을 했는데 알려지지 않고 묻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Hello, I am Colin Heaton. 자기를 밝혔어. 화자. 너레이터가 나는 콜린 히튼이라고 합니다. Veteran of the U.S. Army and Marine Corps. 미 육군 그리고 해병대에서 참전을 했던 참전용사야. 베테랑. 그러니까 와우. 육군만 해도 그런데 그리고 해병대만 해도 그런데 두 개를 다 했대요. 참전용사이고 former history professor 그리고 전직 역사 교수였어. book author 그리고 책도 지었고 그다음에 책 조서 그러니까 책 저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야. 콜린 히튼인데 Welcome to this episode of Forgotten History. 자, 이 잊혀진 역사 이번 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사람이 Forgotten History라고 해서 잊혀진 역사라고 하는 유튜브 클립을 많이 만들고 있나 봐요. 그중에 이번 회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어. 자,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 뭘 보려고 하냐? On September 1st, 1983, 1983년 9월 1일.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치, 거의 100% 태어나기 전이죠. 저는 83, 84, 85, 고2 때인 것 같아. 그때 이 뉴스를 나도 듣고 진짜 충격이었거든. 대한항공이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다가 격추됐어. 그래서 전원 사망했죠. 그래서 그때는 어렵기도 하고 잘 몰라서 왜 저런 일이 일어났지 세상에 그냥 그랬는데 계속 잊혀지지 않았죠. 근데 코리안 에어 플라이트 007 이 inbound from 뉴욕 to 서울. 자, 인바운드라고 하는 것은 뉴욕을 출발해서 서울로 들어오고 있던. 그렇죠? Flying from 뉴욕 to 서울. 마찬가지지. 뉴욕에서 날아와서 서울로 오고 있던 대한항공이 stopped in Anchorage. 앵커리지에 잠깐
멈췄어요. 거기 들렀어요. 앵커리지는 알래스카에 있거든.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들렀어요. 왜? For refueling. 그 연료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들렀다가 after takeoff 다시 이륙을 합니다. 근데 이륙하고 나서 it wandered off course. 근데 경로를 off니까 it wandered from이죠. 보통 off를 하면 from이란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경로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entered Soviet airspace. 소련의 항공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소련 영공으로 들어간 거지. 소련의 그 대기권 그쪽 공간으로 들어갔다니까 소련 영공으로 들어갔는데 over 캄차카. 캄차카 위에 있는 소련 영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밑에는 캄차카 반도가 있다는 소리죠. 캄차카 쪽으로 들어갔어. Then again 그리고 나서 it entered Soviet airspace 다시 소련의 영공으로 들어갔네. 소련 영공에 이미 들어왔지. 근데 계속 날아서 소련 영공의 Top Secret Soviet Facilities, 아주 최고 기밀로 구분된 소련의 시설이 있는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사할린 섬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더 나가기 전에 제가 오프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팝송 중에서 내가 오프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외울 수, 외울 수 있었던 게 I cannot take my eyes off you라는 팝송이 있거든. 자, 내가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사랑에 빠졌어. 사랑에 빠지면 저절로 눈이 가지. 그 사람이 있는 쪽으로. 그래서 I cannot take my eyes, 내 눈을 off you. 당신으로부터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off라고 하는 건 from이다. 그리고 여기 요 팝송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아는 팝송 중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런 뜻으로 썼구나. of you. 자, 그다음에 내가 여기에 여러분들과 같이 지도를 보고자 붙여놨습니다. 여기 아마 앵커리지일 거예요. 지금 보면 자,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는 걸 보니까 여기가 그리고 앵커리지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태평양이지. 여기에 이제 미국이 있는 거죠. 미국 뉴욕 저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날아와서 앵커리지에 들렀어. 옛날에는 넌스탑으로 못 왔나 봐요.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한 번 앵커리지에 들러서 다시 그 연료를 충전하고 그다음 나머지를 날아오는 경우가 많았대. 그래서 저희 시아버지도 이제 파일럿이었는데 앵커리지에서 무슨 착륙하다가 그때 무슨 착륙 중에 약간 사고가 있어가지고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허리가 휘청휘청 하시거든. 그러니까 화물기건 승객이 있는 칼기건 그때는 화물기를 운항하고 오시던 길이었다고 하더라고. 여기에 이제 리뷰어를 하고 오는 경로로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날라오다가 이렇게 와야 되잖아. 일본을 거쳐서. 근데 얘가 이렇게 여기가 캄차카 반도래. 나도 찾아봤어. 캄차카? 캄차카가 어디지? 찾아봤더니 여기래요. 여기에서 와서 사할린 섬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소련의 영공으로 계속 날아간 거죠. 근데 여기는 괜찮은가 봐. 군사시설 같은 게 없어서. 그런데 여기는 그냥 정말 기밀로 분류된 시설이 있는 그 위까지 날아간 거야. 아이고. 그래서 at the same time 그 당시 또 어땠냐면 American submarines ran a constant game of cat and mouse with their Soviet counterparts. 자, 미국의 잠수함이 꾸준히 constant니까 계속해서 게임을 벌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cat and mouse가 쥐와 고양이 게임이니까 결국 쫓고 쫓기는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누구랑? 소련의 카운터파트니까 소련의 그와 똑같은 카운터파트 누구예요? 여기 썸머린이지. 소련의 썸머린 즉 잠수함과 서로 쫓고 쫓기는 그러한 뭐 첩보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As both sides 왜냐하면 양쪽 다 미국과 소련 다 gathered intelligence 정보를 취합하려고 하면서 여기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첩보지. 양국의 보안에 아니 안보 그치 안보에 핵심이 되는 그런 정보를 취합하려고 하면서 서로 막 쫓고 쫓기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given the aerial intrusion 자 영공이 에어죠 상공이 침입당했어 intrude
invasion 하면은 이제 완전히 어떤 군대를 동원해서 침략을 한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영공을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침투했다고 해야 되나? 영공을 사실은 그 침범이라고 해야겠구나. 영공을 침범을 했는데 영공에 들어왔어. 그래서 영공에 들어온 것이 given that there was a air intrusion. 그러니까 이런 영공 침범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given that the Soviet 그래서 소련이 대응을 했습니다. 반응을 보였지. 오, 저런 항공기가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공군이 출격을 했겠죠. 소련 같은 경우에 뭘 했냐면 Soviet Air Force 공군에서 Defense Command 이 공군 이제 방어 사령관이 그 사령부에서 런치 출격했어. 미그 23 그리고 수 15라고 하는 파이터라고 하는 전투기죠.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출격시킨 이유는 identify 확인하라고. 누군지 신원을 확인해. 저 비행기 누구야? 그다음 observe 그리고 관찰해. 그리고 deter 그리고 나서 deter해. 어떻게 하냐? deterrence 하면은 우리가 어떤 침략에 대해서 그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그렇지, 저지력. 저지력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그 항공기를 저지해라. 자, 저지하라. 그러한 사명을 띠고 출격을 시켰대. 자, 미그, SU-15 하면 우린 미국이라는 거를 소련 시대에 많이 우린 들어봤었거든. 여러분은 요즘 미군의 전투기 뭘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요즘도 유명한 F-16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그러니까 그 파이터 얘기할 때 F가 이제 전투기의 어떤 고유 명사고요. 여기서 고유 명사 소련에서 개발한 건 미그 어쩌고 SU 어쩌고 수 어쩌고라고 붙였어. 그래서 얘네가 이제 출격을 했어. 그러면 the order to shoot it down was given. 그리고 이거를 격추해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격추당했죠. 근데 why? 왜 민항기를 격추하라고 했을까? 그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해. Cold War tensions were high on both sides. 냉전으로 인한 긴장 상태가 양쪽에, 즉 미국과 소련에 아주 높은 상황이었어. But especially for the USSR, 특히 소련 쪽에는 냉전의 긴장이 아주 높은 상황이었죠. The decision to shoot down, 자, shoot it down, the plane was made by, 자, 그러면 이 격추 명령을 아니면 결정을 누가 했느냐? 공군의 아나톨리 포로노코프라고 하는 디렉터. 디렉터는 보통 우리가 국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군사시설이 아니면 군사조직이 아니면 그냥 그치 국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디렉터 좀 위에 있는 어떤 지휘관? 군대니까 지휘관으로 하자. 지휘관 이 사람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소련의 Su-15 파일럿, 아까 얘기한 그 전투기지. 전투기를 몰고 있던 조종사, 게네디 오시포비치와 그 fellow 파일럿, 그 옆에 요 미그 23도 있었잖아요. 그런 조종사들이 followed car 007. 처음에는 그냥 가서 identify 하라고 그랬으니까 쫓아갔지. 처음에 그냥 쫓아갔어. 그리고 이렇게 쫓아가는 걸 shadow라고 그림자처럼 쭉 계속 따라갔으니까 내 몸에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그냥 쫓아갔대. 747을 계속 쫓아갔어. For 20 minutes, 20분 동안. As ground radar and surveillance also tracked an American RC-135 spy plane on an intelligence gathering mission in the same area. 이 당시에 이 두 개의 그 전투기는 우리 747, 보잉 747기를 계속 쫓아가고 있었고, 동시에 그 지상 레이더와 정찰에서는, 그러니까 정찰 부대겠죠. 얘네들은 트랙던 미국의 RC-135라고 하는 정찰기, 스파이기라 그랬잖아요. 이 정찰기를 계속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찰기는 뭐 하고 있었냐면 정보를 채집하는 임무를 띠고 정찰을 하고 있었어. In the same area. 그
같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정찰기도 날고 있었고 우리나라 대한항공 민항기도 같이 그 지역에 지금 상공에 날고 있었나 봐. 그래서 오시포비치는 received order, 명령을 받았지. 그래서 he fired his two missiles. 이 전투기가 오른쪽과 왼쪽 각각에 하나씩 두 개의 미사일을 장착한대요. 그래서 두 개 다 발사를 한 거지. 그래서 칼 007기는 blown out of the sky. 하늘에서 완전히 폭파되었습니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폭파되었고, killing 그에 따라서 탑승자 269명의 전원 사망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269명의 전원 사망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영어 문장에서는 칼기가 터졌고 그러면서 이 터진 게 결국 이렇게 269명을 죽였습니다.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So all of these factors combined made what happened next all the more tense.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이미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지금 앞으로 조금 후에 얘기할 내용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합쳐봤을 때 made what happened next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는 게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이 all the more tense 정말 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치? 이렇게 긴장 상황이었고 이미 민항기까지 격추해버린 상황이었어. 그래서 그때 상황은 더더욱 극도로 긴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루트넌트 커널 우리 스타니네프 예게브리코프 페드로프 이분의 이제 풀네임이 이렇게 긴가 봐. 우리 페트로프로 합시다. 루트널 커널이라고 했는데 커널 하면은 보통 커널 자체가 대령이죠. 근데 군대 직함을 잘 몰라가지고 이때 이게 타이틀이지. 그 중에 내가 아는 건 커널이야. 이게 대령이더라고. 근데 대령인데 이 대령 앞에 이렇게 루트넌트가 붙으면 중령이 돼 또. 그래서 여기 붙으면 아 중령이구나. 그래서 이 페트로프 중령이지. 맞는 건데 중령이야 이분은. 루트넌트가 붙으면 이때는 중령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루트넌트 커널은 중령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 이분은 assigned to the Soviet Union's strategic rocket forces. 소련의 전략적인 로켓 군단에 배치돼 있었어요. 할당이 된 거니까 거기에 배치된 거죠. 모니터는 그래서 하는 일이 American and NATO activities, 미국과 나토의 활동을 감시하는 거, 모니터링 하는 게 임무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regarding, about, ballistic missile launches, 자, 탄도탄 발사를 감시하는 게 이 사람의 그 임무였습니다. 자, 나토는 잘 알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North 대서양,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이야.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직후였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독일에 뒤고 나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연합을 결성하자. 그래서 출범한 게 이제 나토였지. 자, 그래서 이제 소련 입장에서는 감시를 해야 될 집단이죠. 그래서 모니터링 하고 있었습니다. Their secondary function was to create a satellite early warning system. 그리고 또 부차적인 기능이 뭐였냐면 모니터링하고 부차적으로 위성을 통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드는 거, 구축하는 게 두 번째 기능이었습니다. 요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든 이유는 detect missile launches. 자, 미사일이 뭐 런치하는 뭐라 그러지? 미사일 발사를 탐지 요약한 거죠. 전 세계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이건 미사일 발사 탐지가 또 두 번째 부차적인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nine satellites orbited the Earth as the only primary early warning system. 자, 그래서 9개의 위성이 지구를 싸고 궤도를 돌고 있었어요. 이 위성의 기능이 뭐였냐면 주요한 조기 경보 시스템. 근데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유일하게 쓰는 게 이 9개의 위성이래. 우리가 9개 위성하면 되게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구가 엄청나게 크잖아. 크다면 크지.
그 주변을 돌고 모든 걸 감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위성이 필요하대. 아홉 개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수치겠죠. 자, 그래서 on September 26, 1983. 자, 1983년 9월 26일, 페트로프는 was about to make a decision. 이제 곧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That would either destroy or save the world. 세상을, 전 세계를 파괴하거나 아니면 구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날, that day, Petrov took over command of the location. 자, 그때 페트로프는 어떤 한 지역의 사령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take over니까 어떤 인계를 받았다는 거죠. 한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뭐 8시간 교대 근무를 한다면 그 전에 근무했던 사람으로부터 그 지휘권을 인계받았습니다. 라는 얘기겠지. 근데 어떤 지역에 대한 지휘권이냐? labeled 이런 뭐 어떤 이름표가 붙은 딱지가 붙은 그 딱지가 어떤 딱지? 세르프트호프 15이라고 명명된 장소에 대한 지휘권을 인계받았습니다. Just after 2200 hours. 자, 이렇게 표시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를 얘기해요. 여러분 분명하죠? 그러니까 오후 10시가 막 지났을 때 his warning system went off. 자, 경보기가 울렸어요. Alarm system went off. 자, started to beef 라도 해요. 그죠? beef가 막 울리는 거니까. 근데 go off가 뭔가 벨이나 경보가 울리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막 경보기가 울렸네. 그래서 경보기가 울린 건 뭘 의미하냐면 it indicated that the system 자, 이 시스템이 identified an American attack. 미국에서 공격을 하는 걸 찾아낸다, 파악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His displays signaled. 자, 그래서 이게 약간 his display로 되는데 우리가 그냥 display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이 떴을 거 아니야. 그걸 봤을 때 그 시그널을 보면 a specific location for the missile launch. 미사일이 발사된 곳, 특별한 장소를 신호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One missile was shown to have been fired. 그래서 봤더니 미사일 한 대가 아니면 한 기가 발사된 걸로 지금 미사일 한 기가 발사된 것으로 이게 나타났습니다. 자, the Soviet computer detection system ran its 30 system checks. 자, 그래서 소련의 컴퓨터 탐지 시스템이 30개 시스템 체크, 그러니까 30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나 봐요. 그 시스템 점검을 하기 시작했어. As a verification. 이거 확인을 해야 되니까. 확인 또는 검증이라고 하면 되겠죠. verification, 검증 단계로 막 30개 시스템이 막 돌아가기 시작했어. Which took a little time.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죠. This was the moment that would force Petrov to make a world-altering decision. 바로 이 순간이 페트로프가 전 세계를 뒤바꿀 수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결정을 강요한 순간이었지. 즉, 조건 실컷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돼. 미국이 핵 미사일로 공격한 것으로 보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해야 카운터 어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대응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우물쭈물하고 그냥 있으면 우리만 다 패게되고 우리의 미사일 기지도 다 없어지고 보복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컴퓨터 came back as verified for launch. 그런데 여기 막 기다리고 있었더니 컴퓨터에서 정말 발사가 된 게 맞아라고 검증을 해줬네? 맞아라고 확인을 해줬어. Which meant 그러면 이때부터 남은 시간은 USSR had less than 30 minutes. 30분도 안 남았대. To launch a counterattack.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발사한 뭐 탄도탄 미사일이 소련까지 오는데 한 35분 정도 걸리나 봐. 그러니까 더 걸리겠지. 요즘 기다리는 시간도 있으니까. 한 40분 걸린다고 치자. 그러면 그때부터 봤을 때 30분 내에 공격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시간은 반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Launch a counter strike. 그러니까 반격해서
응징하기 위해서 strike 쳐야 되잖아, 우리 쪽에서도. 그렇게 발사를 할 우리 쪽에서도 반격 미사일을 발사할 시간이 여유가 3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파트로프는 waited for the data. 데이터를 일단 기다렸어. 그래서 when it all came, all이라고 하는 all 데이터겠죠.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왔을 때 there was one missing component. 하나가 빠졌어. 하나가 뭔가 누락이 됐는데 needed to confirm on launch. 발사를 정말 확실하게 확인. 이건 빼도 막도 못한 발사가 맞아. 라고 확인하는데 필요한 한 가지 성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there was no visual sighting report. 정말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 미사일을 봤어 라고 하는 보고서. 정말 그 미사일 뜬 게 맞아 라고 하는 시각적인 확인 보고서가 없었어요. From any electronic or surveillance sources. 자, 전자기기나 아니면 정찰, 그, 여기에는 이제 원천이죠. 이러한 정보원들, 전자기기나 아니면 정찰 정보원으로부터 진짜 시각적으로 이 미사일을 봤어라고는 보고서가 와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 발사가 확인되는데, 그거 한 가지가 빠진 상황이었대. This was critical in Petrov's decision. 이건 굉장히 페트로프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To delay passing the information along to his superiors.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런 정보가 왔으면 자기 상관에게 보내야 되거든. 근데 이 정보를 pass, 보내는 거, 자기 상관에게 보내는 거를 delay, 지연하고 있었어. 그 지연한 이유가 바로 이 마지막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정말 미사일이 날아간 게 맞아 라는 보고서가 빠졌기 때문이라는 거지. 근데 이 상관은 어디에 있냐면 미사일 미스 스트래티지 커맨드 미사일 전략 사령부에 있는 이 상관들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 정보가 빠져 있었어. 그리고 그 위에 또 상관이 누가 있냐? 크렘린 있죠. 크렘린 궁전. 옛날에 이제 소련의 왕들, 소련 이전에 러시아 왕들이 살았던 궁전이고 요새는 그 정부의 정부 기관으로 쓰고 있대요. 정부 청사래. 그래서 크렘린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정보를 장관에게 보고할까 말까 결정을 하는데 이게 없어서 이제 안 했어. 근데 만약에 크렘린까지 이 보고가 올라가면 who could authorize their own missile launches? 그러면 their own이라고 하는 건 소련 쪽이죠. 소련 쪽의 미사일 발사를 승인할 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만약에 명령이 올라가면 이 정보가 올라가면 미사일을 쏘겠지. 자, 그런데 Petrov's instinct told him. 페트로프의 그 본능은 told him.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대. 자, 직역으로 하면 본능이 얘기를 해줬다니까 본능이 얘기를 해주는 게 이상하지 않아? 그렇죠? 근데 페트로프는 우리말로 하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가 맞겠지. 페트로프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느꼈어. 어떻게? Something was wrong. 뭔가 잘못됐다고. He and his technicians checked the computer system several times. 자, 페트로프와 그, 테크니션, 옆에 이제 여러 기술자들이 있었겠죠. 컴퓨터 시스템을 여러 번 점검을 했습니다. Searching for any flaw. 혹시 뭐 결함은 없나? Or error of any kind. 어떤 종류든 뭔가 지금 실수는 없나? 뭐 이런 걸 계속 찾았어. There were none. 근데 하나도 발견이 안 됐어. None of flaws or errors were found지. But he knew that as the first line of defense, his report would force the hands of others. 자, 그래서 그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first line of defense. 지금 이 사람이 첫 번째 방어선이거든. 그래서 그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이거를 계속 그냥 두고 이거를 어 올린다고 한다면 his report 자기가 이제 상관에게 이 리포트를 올렸어. 그러면 force the hands of others. 다른 사람의 손이 움직이게 될 거다. 즉 발사를 해라고 하는 걸 승인을 하거나 클릭을 하게 되겠죠. So he had to be certain. 그래서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어요.
섣불리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됐지. 그래서 then the system showed successive launches. 근데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successive launches, 발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네? 와, 시스템을 봤더니 막 계속 연속으로 또 발사가 돼. Five missiles in many minutes from the US. 그래서 5개 미사일이 in as many minutes구나. as many minutes from 미국으로부터 그 똑같이 많은 분 동안이니까 five missiles in 5 minutes겠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5분 동안 5개 미사일이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발사가 되고 있다고 시스템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succeed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공이야. 근데 누구의 대를 잇자도 succeed죠. 성공했다 그러면 successful 형용사인데 successive 하면 대를 잇는 순차적인 연쇄적인이지. 자, 그래서 it appeared that Armageddon had begun. 그래서 한 대가 날아오더니 이제 5대가 또 날아와. 그래서 뭐처럼 보였냐면 이제 대전투 아니면 세계의 종말을 부를 마지막 전투 아마겟돈이 뭐 선과 악이 싸우는 지구 최후의 종말에 가까운 전투 뭐를 표현하는 거라고 하지. 그래서 이게 정말 마지막 세계의 종말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한쪽에 핵 미사일을 쏘면 다른 쪽에 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구는 다 파멸될 테니까. 근데 그러는 동안 12분이 흘렀어. Still 그런데도 페트로프는 좀 더 확실한 더 나은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확실한 데이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거 시작할 때가 더워가지고 반팔 입었는데 반팔에 반바지 입고 있다가 추워가지고 지금 내가 껴입고 있습니다. 자, Petrov had been trained through a stellar civilian program behind it. 자, 페트로프는 교육을 받았어. 훈련을 받았어. Through a stellar civilian program. 민간 프로그램의 교육을 받았는데 stellar라고 하는 거는 별과 같은 거죠. stellar. 네, 별과 같이 아주 훌륭한, 그렇죠? 아주 훌륭한 민간 교육을 받은 사람이래. Unlike many of his career military colleagues. 자, 자기가 직업을 갖는 기간 동안 밀리터리 군대에서만 보냈어. 그럼 직업군인이죠. 그러니까 직업군인으로만 쭉 살아온 동료들과는 다르게, 그치? He was not prepared to. 이럴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blindly follow protocol. 자, 정해진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국의 순회가 오면 프로토콜에 따라서 의전을 하죠. 그래서 이게 뭐 의전이라는 뜻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 근데 이건 의전뿐만이 아니라 임상시험에서는 임상시험 계획서를 쓴다거든.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 그러니까 해외에서 순회가 오면 그 순회를 우리 어떤 예의 범절에 맞춰서 대접을 해줘야 되잖아. 그거에 대한 아주 꼼꼼히 기술한 책이 있겠지. 그런 걸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임상시험을 할 때는 임상시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신약을 사람을 대상으로 투약을 해가지고 시험을 해보는 거니까 굉장히 쫀쫀하게 단계별로 기술이 돼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게 프로토콜이니까 군대에서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냐? 군대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할까? 자, 그 전에 내가 아마겟돈에 대해서 찾아본 게 있는데, 아마겟돈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등장하는 단어래. 아마겟돈. 히브리어로 헐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란다, 산. 마겟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산인데, 산이라고 하지만 너무 낮아가지고 그 도시랜다, 지금은. 근데 거기에 그 중요한 전쟁이 벌어진 전략적인 요충 지역대 역사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장소에서 인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아마겟돈이 이러한 어떤 세상의 종말을 초래하는 대규모 파괴적인 전쟁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군사적인 경력에만 의존을 해서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 절차라고 하자. 어떤 군대 절차. 군대에서 정해진 구율, 군대 절차를
맹목적으로 blindly 하면 이게 눈이 먼 것처럼 하니까 맹목적으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군대에서의 절차를 군 절차를 맹목적으로 따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따랐다면 reporter launches immediately. 그냥 그 즉시 이 발사 현황에 대해서 발사된 것으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상관에게 보고를 했을 거야. At least not yet. 근데 아직은 이거를 보고할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했어. Petrov knew that. 페트로프는 알았어. 뭘? If there were a first strike by the US. 자, 미국이 먼저 친다면, 먼저 공격을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선제 공격이죠. 먼저 공격을 한다면, it would be an all-out attack. 전면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치? 핵무기로 공격해서 소련을 그냥 풍지박산 내버려야겠다. 그러면 5발 가지고 되겠어? 그냥 있는 거 다 쏘지. 수백 발. Perhaps hundreds of missiles at once. 수백 발은 쏴야지. 그렇게 날라오는 게 만약에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맞지. Not just few. 몇 개만 쏴? 왜? 몇 개만 쐈다가 몇 개 남아있으면 그러니까 소련의 시설이 남아있는 게 있으면 자기가 보복을 당할 수 있는데 그래서 he was suspicious of his own early warning system.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련 측이죠. 자기네 어머니니까 우리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의심했습니다. 그렇지? suspicious of. He was suspicious of. 자, 명사라면 he suspected야. 그치? He suspected his own early warning system. He was suspicious of. 형용사로 해가지고 뭐뭐 of. 자, he was afraid of. 뭐뭐를 두려워합니다. I fear 뭐 animals. 난 동물이 두려워. I fear animal. 그렇지만 I'm afraid of animals. 마찬가지죠. He suspect. 근데 여기서는 suspicious of. 자, 자기가 소련 측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의심했습니다. If he received final confirmation, his next call would be to his superiors. 근데 마지막 아까 얘기한 visual sight report라고 했잖아. 뭔가 실질적으로 미사일처럼 생긴 거 그림의 리포트가 들어오면 보고를 해야지. 뼈도 막도 못하는 정말 미사일이 맞으니까. 그래서 최종 확인이 된다면 최종 확인만 받으면 그 다음은 바로 자기 상관에게 보고를 할 것이었습니다. they would notify 여기 상관들이죠. superior. 그러면 이 상관들은 소비에트 프리미어 소련의 최고 수뇌부인 그때 서기관 뭐 이렇게 불렀었는데 유리 안드로포프에게 통지를 했겠죠. Who could authorize 그러면 승인을 할 거야. missile launch 미사일 발사를. It would be Andropov's final decision. 그러니까 최고의 결정을 내릴 사람은 바로 안드로포프라고 하는 그때 소련의 서기장이었다고. Petrov knew it. 그래서 이 사람은 알았어. 내가 내 상관한테 보고하면 그 상관이 저쪽에 안드로포프에게 하겠지? 안드로포프는 지금 현재로 보면 푸틴 같은 사람이죠. 그럼 푸틴은 쏠 거야. 쏘라고 명령을 내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미어나 이런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나도 옛날에 맨날 우리가 소련이 붕괴하기 전에는 고르바초프 서기장 뭐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나왔거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푸틴 대통령이라고 하죠. 걔네들이 이제 대통령제로 바꿨으니까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러시아가 되면서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소련이 있었을 때 공산당 지금 러시아도 공산당이지 공산주의가 아주 초기였을 때, 그리고 미국과 냉전이었을 때 소련이었는데, 그때에 이 사람을 한번 찾아봤어. 그랬더니, 공산당 서기장 안드로포프는 내가 잘 들어보질 못했었거든. 그래서 언제였지? 라고 찾아봤더니, 자, 이게 지금 시대순으로 정리한 거예요. 레닌, 초대,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레닌, 스탈린, 유명했던 아주 철권 통치자들 밑에 말렌코프 이 사람도 못 들어봐서 후르쇼프는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을 했고 짧아서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제 진짜 거의 10년을 했잖아요. 11년이지. 이 사람이 우리가 6.25 그때도 이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주 등장을 하거든 역사 다큐멘터리 같은데 그래서 후르쇼프 그다음에 브레스네프도 자주 나오고
이 사람은 좀 잘 안 나오고 짧을수록 안 나오는구나. 이 사람이지. 근데 안드로포프가 바로 이때 이 사람이죠. 83, 84.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고르바초프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글라스노스트, 페레트로이카. 그때는 맨날 이런 용어가 나왔었어. 개혁과 개방을 추진한다고 소련이. 그래서 많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옐친일 때는 정말 괜찮았지. 그러다가 푸틴이 오면서 망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망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긴 사람이라고 합니다. 안드로포프 그랬고요. 84년에 사망했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브레즈나프가 그 선임자고 후임자가 체르넨코. 그래. 자 보면 그래서 페트로프 우리 이 사람 중령이었죠. Ready for the long range radar. 자 장거리 레이더 스테이션이니까 기지에서 to confirm incoming missiles 들어오는 미사일을 확인해 주길 기다렸어. That was a litmus test. 자, 리트머스 테스트. 여러분 리트머스 테스트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봤죠? 기억이 희미해서 찾아봤어. 그랬더니 산과 염기를 이 리트머스를 넣어보면 색이 변하는 걸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뭐 파란색으로 변하면 오케이. 그래서 산이고 또 다른 색으로 변하면 염이래. 그래서 리트머스 테스트 이게 최종 우리가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게 미사일이야, 아니야. 뭐 이런 거를 양당 간에 결정을 해줄 수 있었던 최종의 테스트였습니다. That would be his final confirmation. 이게 정말 마지막으로 이것까지만 확인해. 최종 확인이 바로 요 그 레이더 기지에서 보내는 건데 by now almost 24 minutes had passed. 자, 그렇게 기다리면서 24분이 경과했어. If he was wrong, 만약에 이 사람의 판단이 틀렸다면, 정말 미사일 발사가 맞았다면, the Soviet Union would be half destroyed. 그러면 5대, 6대 가지고도 거의 반은 파괴가 되나 봐. 반은 전파될 것이고, might not be able to launch its own missiles at all. 그냥 미사일을 발사 자체, 그러니까 보복 공격 자체를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Petrov also instinctively believed that. 근데 본능적으로 믿었어. Neither the US nor his country would realistically launch a first strike. 미국이건 소련이건 자기 조국 둘 다 현실적으로 선제 공격은 하지 않을 거다. 먼저 공격은 하지 않을 거다. 왜? 내가 공격하고 나도 죽을 거거든. 원자력은 그런, 핵미사일은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그 전에 사피엔스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 우리가 인류를 몰살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덕분에 우리는 가장 평화롭게 살아왔다고. 2차 대전 이후 큰 전쟁이 없었고 3차 대전 없었잖아요. 그 이유가 한쪽이 핵무기를 쏘면 저쪽이 쏠 거고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가 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화가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자, 그런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사람이 믿는 거였어. The false alarms had been due to sunlight radiations striking the orbiting satellite lenses. 근데 그때 정말 경보가 울린 게 잘못 울린 거였대. 그래서 잘못 울린 게 왜 울렸냐면 due to sunlight, 햇빛 때문에. sunlight 방사선, 그러니까 햇빛 방사선이 striking the orbiting satellite, 위성에, 그러니까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에 렌즈를 쳐서 그 렌즈에 그 빛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in such a way 어떤 식으로 쳤냐면 that it triggered a pre-programmed 사전에 프로그램된 발사 탐지 센서를 건드렸어. 그래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이다 라고 오작동이 된 것이었습니다. The sensor sent erroneous information. 그래서 이 감지기가 잘못된 정보를 보낸 것이죠. erroneous, 잘못된. 다른 말로 하면 wrong information이겠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보낸 것이었어요. At the time, 그때 페트로프는 몰랐지. 왜? 저런 경보 시스템이 작동했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이걸 밝혀서 알게 된 거야. After intense series of interrogations, 그래서 아주 집중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냐 탐문을 한 끝에
제너럴 유리 보틴세프. 자, 유리 보틴세프라고 하는 장관은 then commander of the US, Soviet Union. 자, 그 당시 소련의 그 미사일 방어 부대의 사령관이었던 유리 버틴세프라고 하는 장관은 decided that 어떤 결정을 했어. Petrov had acted correctly. 아, 정말 잘했다. 제대로 했다.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어떤 결론에 도달한 거지. 자, 여기서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나의 비디오가 떨어졌네요. 자, interrogation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자, interrogate 혹시 모르는 단어였다면 혹시 같이 공부하자 그래서 내가 찾아봤는데,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interrogation etymology가 기원 어원을 얘기하거든.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어원을 이렇게 띄워줘. 구글에. 라틴 인터내셔널, 인터컨티넨탈 사이지. 그 다음에 rogate가 ask란 말이에요. 질문하다. question. 그래서 사이사이 질문. 그래서 interrogate 하면은 그 신문을 받다? 질문을 많이 받은 거지. 그래서 집중적인 intense라 그랬어. intense 1년에 그것도 한 번도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번. 연쇄적인 신문을 이 한 끝에 아,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행동한 것이다. 이 사람이 맞는 판단을 했다라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페트로프의 행동을 치하했고 행동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게 비판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비판적인 사고를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And said he would be rewarded. 그래서 포상을 하겠다. 상을 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Petrov became somewhat known after Botinchev published his memoir in 1998. 그래서 페트로프는 약간 알려지게 됐어. 이 보튼체프라고 하는 사람이 1998년에 회고록을 출판하고 나서. 근데 보튼체프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서 회고록의 위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나 봐. 그러니까 약간 알려진 거지. 이 사람의 회고록을 읽은 사람만 알게 된 거지. 자, 메모어 하면 메모리, 내 기억에 의존해서 쓴 책, 회고록. Petrov made the right decision. 그 사람은 정말 맞는 결정을 한 거죠. He used his training, 자기의 훈련과 intelligence, 자기의 머리, 자기의 어떤 지능을 활용해서 to think through the process, 그 과정을 쭉 꿰뚫어서 사고를 했고, not panic,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One would think that his country would have praised him for his effort. 자, 그러면 그의 나라, 즉 소련도 그의 노력에 대해서 시하를 했을 것이다. 칭송했을 것이다. would have praised. 이것을 봤을 때 가정법 과거에 반대죠. 아, 하지 않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지. 이 문장에서 봤을 때. 아, 당연히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치하를 했겠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But he would be wrong. 여러분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The situation embarrassed the Red Army. 자, 이 상황이 붉은 군대, 즉 적군 수령군을 Red Army라고 표현을 하거든. 붉은 군대에는 굉장히 황당한,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붉은 군대는 당황했습니다. 그치? 아니면 난처해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미사일이 공격했다고 조기경보 시스템에서 경보를 줬는데도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그래서 이제 군대에 뼈를 묻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뭐 군대에 뭐 의미가 있는 거야? 뭐 약간 이제 난처해졌겠지. 그래서 incredibly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Petrov made an easy scapegoat. 그 사람이 희생양이 됐어. 쉬운 희생양. Some blamed him.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 페트로프 중령을 비난했습니다. 왜? 자, blame 하면 그 이유가 for에 항상, for 하면 항상 이유. For he was rejected for his age. 그 사람은 나이 때문에 잘렸어. 거부당했어. 뭐 어디에 들어가는데 클럽 때문에 뭐 클럽에 들어가는데 너무 어려서 아니면 너무 나이가 많아서
못 들어갔다면 he was rejected, he was denied an entry for his age. 나이 때문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blamed him 할 때도 뭐에 대한 비난을 했냐면 system failure. 자, 시스템 오류에 대해서 그 사람을 비난했어. 근데 이 시스템 overreach 시스템에 대해서는 he had no control. 이 사람은 어떻게 통제권이 없었거든. 그런데도 그 사람 탓을 해. Rather than blaming the software. 사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탓해야지. 깜짝이야. 그리고 소프트웨어 테크니션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졸고 있었다면 그 잠을 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자, 미안하지만 잠깐만 창문을 닫고 올게. 창문 닫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자. 사실 이 잘못된 이 오류에 찬 시스템을 구축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을 탓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끊어주면 되겠죠. 번역을 할 때는 요러요러한 사람을 탓하는 대신에 정말 아무런 통제권도 없었던 요 아니, 중령에게 이 시스템 오류에 탓을 했습니다. 뭐 이렇겠지. 근데 이제 듣는 거로 하면 그 밑으로 쭉쭉 가는 게 훨씬 뒤로 안 돌려도 되니까. 자, he went into retirement.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은퇴를 했어. And was made a pariah by the Soviet military. 그리고 소련군에서 버려진 자식이 됐습니다. pariah. 자, 잘 안 나오는 단어죠. 그냥 외워야 돼. pariah. 자, 어원 찾아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든가 아니면 pariah 해서 그냥 외우는데요. 그 가자. Just for doing his job. 자, 자기 일을 그냥 자기가 맡은 임무를 했어. 그리고 그러면서 saving the world from nuclear holocaust. 그리고 전 세계를 핵으로 인한 대살육, 그쵸? 핵으로 인한 대살상으로부터 구했는데 그런 이런 공을 세운 사람이 오히려 소련 군대에서 철저히 외면을 당했습니다. 버려진 자식 되었습니다니까. Patrol actions would not would not go unnoticed by the rest of the world. 그런데 이 사람이 한 행동은 그 나머지 세계, 그러니까 소련을 빼고 그 외에 다른 세계에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의 행동은 go unnoticed.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니까. 그치? 이거는 직역을 하면 됐다. 웃긴 문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 세계는 그 페트로프의 행동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He remained unknown in his own country. 자, 자기 나라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됐지만, 즉, 자기 나라에서는 계속 그때도 사람들이 잘 못하고 지금도 현재까지도 소련에서는 이 사람을, 러시아에서는 이 사람을 잘 몰라. 그래서 이 중령은 그 until after the fall of communism, 공산주의가 실제 무너진 후에도 계속 잘 알려지지 않았어. 근데 in January 2016, 그러니까 무명의 상태였어. 근데 2006년 1월, he was honored by the United Nations. 2006년에 유엔에서는 그에 대해 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뭔가 글쎄 메달을 줬나? So Petrov was indeed the man who saved the world. 페트로프는 정말 세상을 구한 사람이죠. 세상을 구한 위인이죠. 그렇게 하면 되겠지. Thank you for watching Forgotten History. 우리 잊혀진 역사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생약.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련에서 살았던 우리가 사실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알지 못했던 페트로프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세계를 구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봤습니다. 서두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AI가 이제 점점 더 그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이 상황에 우리가 페트로프처럼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을 해야 되는 영역까지 AI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겠지. 지금 근데 우려가 되는 거는 그 이스라엘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자지구나 이런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이 AI가 판단을 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전장에서 AI가 그런 식으로 동원이 되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AI 시대를 살고 있는 와중에 되새겨 볼 만한 좋은 사례이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소련의 이 그 중령의 아저씨의 이야기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가 교육을 한다고 했지. 그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 미리 교육에 대한 클립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미리 듣고 그다음에 쳐넣기 하고 그다음에 강의 또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5월 19일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